김한율의 재산과 월 수입이 공개됐다는 말이 돌고 있지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김한율의 재산 총액 월 수입, 행사 출연료 숫자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의 수입을 궁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4일 MBN 무명전설 2회에서 9살 김한율이 부른 내 이름 아시죠? 한 곡이 단순한 참가 무대를 넘어 한 사람의 시장 가치를 바꿔놓은 순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무대의 핵심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감동이 돈으로 환산되는 연예계의 현실을 움직였습니다. 김한율은 어린 나이에 큰 무대에 섰고 장민호의 노래 내 이름 아시죠를 선택했습니다. 방송 자료에 따르면 이 무대는 2026년 3월 4일 MBN 무명전설에서 공개됐고 당시 김한율은 9살 소년으로 소개됐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사람들은 노래 실력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왜 그 노래를 불렀는지,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 한 곡이 앞으로 얼마나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대목은 여기입니다. 김한율에게 확인된 현금 재산보다 더 크게 움직인 것은 이름값이었습니다. 방송 전에는 대중이 잘 알지 못하던 어린 참가자였지만 방송 후에는 무명 전설을 본 시청자들이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 시장에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사 섭외, 방송 재출연 클립 조회수, 음원 검색 팬덤 형성은 모두 이름을 기억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김한율의 수입을 묻는 질문은 단순히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이 아이의 가치가 방송 이후 얼마나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김한율은 아직 어린 미성년 가수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다, 재산이 얼마다, 월 수입이 얼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 억대 수입 같은 표현을 사실처럼 말하면 그것은 분석이 아니라 과장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합리적인 흐름만 따져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무대 날짜, 프로그램명, 노래 제목, 방송 이후의 재등장 기록, 그리고 음원 플랫폼에 남은 곡 정보입니다. 돈의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치가 상승한 정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한율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출발점은 MBN 무명전설입니다. 무명전설은 이름 그대로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실력자들이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한율은 그 안에서도 매우 어린 나이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9살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나이가 아닙니다. 같은 노래를 성인이 부를 때와 9살 아이가 부를 때 시청자가 받아들이는 감정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린 목소리에서 나오는 절제된 감정, 가사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나이에 전해지는 울림, 그리고 무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합쳐지면 강한 화제성이 생깁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내 이름 아시죠였습니다. 이 곡은 장민호의 대표적인 감성곡으로 알려져 있고 부모와 가족을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 큽니다. 어린 참가자가 이 노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시청자에게 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이 노래였을까?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었을까? 방송에 공개된 장면에서 김한율은 자신의 노래가 엄마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다는 이야기와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는 단순한 경연 장면이 아니라 사연이 있는 노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연예계에서 사연은 수입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있는 무대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기억은 조회수로 이어지고 조회수는 섭외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김한율의 경우에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아직 공식 출연료가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출연료를 묻는 이유는 이미 한 번 전국 방송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무대가 끝난 뒤 이름이 검색되고 클립이 공유되고 관련 영상이 다시 소비되면 행사 관계자와 방송 제작진은 그 이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2026년 5월 20일 MBN 무명전설 관련 방송에서 장민호와 김한율이 내 이름 아시죠를 함께 부른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김한율의 무대가 일회성 화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월 4일에 혼자 부른 무대가 시청자의 감정을 흔들었고 약 2달 뒤에는 원곡자인 장민호와 같은 곡으로 다시 연결됐습니다. 9살 참가자에게 이것은 단순한 재출연이 아닙니다. 원곡자와 함께 불렀다는 상징성 자체가 이름값을 키우는 장면입니다. 음원 플랫폼에 남은 기록도 있습니다. 벅스에는 김한율의 내 이름 아시죠가 무명전설, 무명선발전 올탑베스트 앨범에 등록되어 있고 재생 시간은 3분 48초로 표시됩니다. 참여 정보에는 보컬 김한율 작곡, 장민호와 유종군, 편곡 장지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방송 무대가 지나간 장면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음악 플랫폼에서 검색 가능한 기록으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어린 가수에게 플랫폼 등록은 향후 활동 이력을 설명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출연료는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김한율의 정확한 출연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공개되지 않았고 월 수입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예 활동의 흐름으로 보면 방송 직후의 가수는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특히 트로트 분야에서는 TV 화제성 경연 프로그램, 노출 팬층의 연령대, 행사장에서의 호응 라이브 안정성 사회자의 소개 포인트가 섭외 단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김한율은 이 중에서 나이 사형 감성 방송 이력이라는 4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거액의 월 수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가수의 활동은 보호자 동의 학업 건강 이동 거리 방송 일정, 행사 성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성인 가수처럼 매주 여러 지역 행사를 돌며 수입을 올리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김한율의 월 수입을 계산할 때 성인 트로트 가수의 행사 단가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재 단계에서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활동 기회를 쌓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김한율의 시장 가치를 낮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9살이라는 나이는 강력한 차별점입니다. 둘째, 내 이름 아시죠?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했다는 평가를 넘어 감정을 흔든 무대였습니다. 셋째, MBN 무명전설이라는 전국 방송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넷째, 2026년 5월 20일 장민호와의 연결 장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다섯째 3분 48초짜리 음원 기록이 플랫폼에 남았습니다. 이 5가지가 모이면 김한율은 아직 신인이라도 섭외 담당자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이름이 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는 단어를 다시 봐야 합니다. 김한율의 재산이 얼마인지 묻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한 답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한율이 가진 무형의 재산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은 기억되는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재산은 2026년 3월 4일이라는 선명한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 재산은 장민호의 곡과 연결된 상징성입니다. 네 번째 재산은 어린 나이에도 무대를 끝까지 끌고 간 집중력입니다. 다섯 번째 재산은 시청자가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연예계에서는 이런 무형의 재산이 시간이 지나 출연료와 광고 가치로 바뀌기도 합니다. 김한율의 월 수입을 둘러싼 궁금증이 커진 또 다른 이유는 트로트 시장의 특성입니다. 트로트 가수는 방송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 축제,
효 콘서트 방송, 특집, 유튜브 클립, 팬미팅형 무대 기념 행사 등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감동 스토리가 있는 가수는 가족 단위 시청자와 중장년층에게 강하게 기억됩니다. 김한율의 무대는 바로 이 층에게 깊게 닿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숫자보다 앞으로 만들어질 숫자를 먼저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김한율이 한 달에 얼마를 번다, 행사 한 번에 얼마를 받는다. 이미 재산이 얼마다라는 식의 문장은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숫자는 잠깐 조회수를 올릴 수 있어도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오히려 더 강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김한율은 아직 정확한 월 수입이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수입을 궁금해할 만큼 빨리 주목받은 9살 가수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핵심입니다. 연예계에서 출연료는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방송 이력이 있는지, 사회자가 소개할 스토리가 있는지, 관객이 이름을 알아보는지, 무대 영상이 검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한율은 2026년 3월 4일 무명전설 이 회 무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선명한 대표곡 2026년 5월 20일 장민호와의 연결 장면 그리고 3분 48초 음원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신인에게 매우 강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김한율의 인기가 억지로 만들어진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참가자는 화려한 기술로 기억됩니다. 어떤 참가자는 강한 고음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김한율은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무대로 기억됩니다. 특히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이 가진 가족의 정서와 김한율의 어린 목소리가 만나면서 무대의 분위기는 경쟁보다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무대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찾아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다시 찾아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름값은 천천히 쌓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김한율의 수입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방송 재출연입니다. 무명 전설에서 남긴 장면이 강했기 때문에 관련 특집이나 후속 무대에서 다시 부를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콘서트 게스트입니다. 장민호의 노래와 연결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감성 무대가 필요한 자리에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지역 축제와 가족 행사입니다. 다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일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음원과 영상 소비입니다. 플랫폼에 남은 3분 48초의 기록은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활동 이력에서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김한율만이 아닙니다. 장민호라는 이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김한율이 부른 내 이름 아시죠는 장민호와 유종훈이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20일에는 장민호와 김한율이 같은 곡으로 다시 연결됐습니다. 원곡자의 존재는 어린 가수의 무대에 신뢰를 더합니다. 시청자는 단순히 한 아이가 유명한 노래를 불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곡의 감정을 이어받은 특별한 장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김한율의 브랜드를 키우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재산을 숫자로만 보면 아직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리어의 재산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김한율은 2026년 3월 4일이라는 첫 번째 기억을 얻었습니다. 9살이라는 나이에 전국 방송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대표 장면을 얻었습니다. 2026년 5월 20일 장민호와의 연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벅스에 3분 48초짜리 음원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5가지는 지금 당장 통장 잔고보다 훨씬 오래 남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김한율의 놀라운 재산을 묻는다면 지금은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공개된 현금 재산은 없습니다.
공개된 월 수입도 없습니다. 공개된 행사 출연료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무대의 힘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만든 이름값은 분명히 커졌습니다. 9살 소년이 부른 한 곡이 방송을 본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감정이 검색과 관심과 재출연 가능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김한류를 둘러싼 진짜 변화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돈보다 방향입니다. 어린 가수에게 너무 빠른 상업화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잘하고 감정 표현도 변하고 학교 생활도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김한율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한 행사 수입이 아니라 좋은 무대, 좋은 보호, 좋은 선곡, 좋은 지도입니다. 지금의 관심을 조급하게 돈으로 바꾸기보다 오래 갈 수 있는 가수의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공개되지 않은 출연료보다 훨씬 큰 가치가 몇 년 뒤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가 꼭 알아야 할 현실도 있습니다. 방송에서 화제가 된 뒤 실제 수입이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소속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무대 요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셋째로 보호자가 일정과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로 아이의 컨디션과 학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한율의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다음 달 바로 큰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송 이후 섭외 논의가 생길 가능성 관련 영상이 계속 소비될 가능성, 감동부대 이미지가 행사 관계자에게 기억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김한율의 이야기가 단순한 신동서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어린 참가자가 나오면 사람들은 고음박자 표정, 무대 매너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김한율의 경우에는 노래가 끝난 뒤 남는 감정이 더 컸습니다. 9살이라는 나이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의 정서가 겹치면서 시청자는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김한율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호감도 다시 보고 싶은 무대, 응원하고 싶은 이미지가 동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연료를 묻는 질문의 가장 정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공개된 금액은 없다. 그러나 무료에 가까운 무명 단계의 가치와 방송 이후 주목받는 참가자의 가치는 같을 수 없다. 이 차이가 바로 김한율을 둘러싼 관심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잠겨 있지만 이름값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4일과 2026년 5월 20일이라는 두 번의 방송 기록은 앞으로 김한율을 소개할 때 계속 따라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 가수에게 이런 이력은 첫 명함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자극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김한율의 재산과 월 수입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4일 MBN 무명전설에서 내 이름 아시죠를 부른 뒤 김한율이라는 이름의 가치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2026년 5월 20일 장민호와 다시 같은 곡으로 연결됐고 벅스에는 3분 48초의 음원 기록이 남았습니다. 정확한 출연료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김한율은 돈으로 먼저 설명되는 가수가 아니라 한 곡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들어간 가수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이는 순간 진짜 몸값은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